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민 어성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 듣는 얘기가 있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화가, 작가, 예술가, 이런 세 이름들이 이제 불려져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화가나 작가나 예술가는 다 같은 의미를 가졌냐? 에 대해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다 화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예술가냐? 그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인사동이나 이런데 갤러리들 가면 이제 지나다니던 이제 아줌마들이 와 그림 와 멋있게 잘 그렸다라고 하거나 또는 야 저건 뭐야 저거는 뭐 나도 그리겠는데 저거는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어떤 미술에 대한 표상은 뭐예요? 자기의 관념, 생각하는 이 관념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술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 시선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같아요. 이런 말들이 언어들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미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아는 이야기, 또는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디 가서 듣거나, 또 이렇게 아는 어떤 지식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은 그 사람이든 뭐든 이렇게 똑같이 그린 그게 좋은 그림이고 잘 그린 그림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하면 뭐예요? 원래 캔버스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가끔 어떤 시각으로 보냐라고 하면 똑같이 베낀 것, 정말 똑같이 재현을 한 것, 그 기술을 보고 이제 화가의 기술에 의해서 그 똑같이 신통망통하게 그렸다라고 하면 와 잘 그렸어 야 좋다 뭐 이러잖아요 보통은. 그건 미술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술의 역사를 보면요 뭐 예전에 뭐 1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르네상스 시대도 있고 고전 미술이라는 게 있었고요. 성화를 그리는 거, 그 어떤 성당에 이렇게 벽화에 천정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이제 신화적인 걸로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 때 되면서 부자들, 귀족들이 초상화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민간적으로도 이제 확대되고요. 이제 미술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총사파도 있고, 뭐 표현주의, 뭐 야수파도 있고, 뭐 계속 미술은 새롭게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1907년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절 서울에는 초가집들이 막 줄비하게 있고요. 이 서울 광화문 앞에 이 서울의 중심에는 하수도 이런 배수로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잘 돼 있지 않고요. 그 고관댁들이나 이렇게 기아집에 다 있고, 우리 사람들의 패션도 다 뭐예요? 가 쓰고 당나귀 타고 뭐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영국이 이제 고종황제한테 이제 자동차를 2대를 줬는데 와, 궁에서 서양인들이 준 새로 된 악마가 울음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래서 딱 한 번 이렇게 시동 걸어서 타보고 못 타봤다고 해요. 뭐 그랬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 되면서 일제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군대가 먼저 됐으니까 자동차도 들어오고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좀 사람들이 익숙해졌는데 그때 뭐가 어떤 개념이 들어나 하면 미술계는 레디메이드, 어떤 물건이라도 예술가의 선을 거치면 예술 작품이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셀 티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소변 배우는 변기가 있어요.
그 변기를 딱 미술관에 갖다 놓고 이름은 샘 하고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모든 어부제, 뭐 자전거 바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걸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조형물 만들고 뭐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1900년도 초. 예. 이제 그 동시대에 이제 그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데 그 동시대에 뭐가 태어났냐면 미국에서는 예, 액션 페인팅에서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액션 페인팅을 해요. 액션 페인팅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그림만 봤잖아요. 이렇게 결과물만 보았던데 그 결과물에 담긴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이 그림 그리는 화가의 액션, 그 사람의 리듬이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자기의 리듬에 따라서 물감을 뿌리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물감들이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행위와 결과물과 이렇게 플러스가 된 예술 작품에서 이 잭슨 폴록의 어떤 작품이 태어나요. 그것도 언제요? 1900년도 초.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알고 있는지 아니면 우신글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면 추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생면 마크로스코 그림은요. 이제 뭐 우리 휴대폰 만든 스티븐 잡슨이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던 화가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크로스코 차플이 있어요. 저게 뭐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애리조나 주인가 뭐 그쪽에 가면 이렇게 성당이 있고요. 거기에는 마크로스코 작품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걸려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색면이거든요. 색만 표현을 해요. 색만. 그런데 다 빼고 형상이고 뭐고 다 뺐는데 그 색에서 어떤 10년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나는 뭔가가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 많아져요. 표현도 그래요. 표현도 작가들이 막 이렇게 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는 잠깐 그 그림이 좀 저잡하고 좀 뭐가 많아. 스토리가 하여간 하고픈 소리가 많으니까. 하고픈 소리는 뭐예요?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익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필요 없게 되고요. 점점 단순해져요. 그래서 가장 단순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복잡해지는 건 아주 쉽고요. 단순해지는 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진실 또는 진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에요. 현상학을 떠난 10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어떤 것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 색들을 표현을 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한참 그림에 빠져 있다 보면 저절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다? 1900년도 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미술사에서. 1950년도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950년도엔 이제 미술가들이 지금 한 200년은 안 됐어요. 이제 그 미술가들이 이제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서 잘 그리기 위해서 개발했던 게 먼저 사진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드로잉을 해가지고 모양을 떠서 이제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 오래된데 이 사진기가 발달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필름화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용알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앤디 올이라는 사람은 그림가가 이 그림 회화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디자인 쪽에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이제 그 실크 스크린이라는 이제 기법, 잉크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잉크를 칠해 가지고 그림 위에 이렇게 잉크 칠한 걸 갖다가 이렇게 넣고 햇빛을 쬐면 그 명암 어두운 데는 이제 햇빛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이제 그 밝은 데는 다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런 걸 가지고 대중적인 것, 그래서 대통령이나 뭐 고위 관료들이나 뭐나
또 못 사는 사람들, 뭐 삼류층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꽃 같은 걸 소비한다. 라고 해서 코카콜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린 작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야 붓으로 물감으로 그림을 잘 그려라고 이렇게 이게 잘 그린 그림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 그거는 언제 때 미술을 보는 시선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못해도 근접하게 봐도 1800년도 시선, 1700년도 1800년도 시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도 없었고, 또 미술을 하면 형식적으로 수박 고달기 하면서 이제 관념을 쌓아왔기 때문에 미술을 볼 때게 유럽에 이제 1800년도 유럽이나 어떤 서구 또 미국 뭐 이쪽에 발전도상 그 선진국가들이 하는 지금 그 나라들의 1800년도 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한 1800년도 아마 지금 같진 않을 거예요. 한 1700, 1600년 전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있잖아요.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화가 하면 뭐예요? 예. 미술학원 다닐 때부터 대학 나올 때까지 학부 때까지 뭘 계속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이제 가지의 어떤 파나부터 실크 스크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빔을 가지고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또 처음에는 이렇게 연필로 드로잉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재현, 밖에 거 보이는 형상을 재현하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작가 생활을 할 때는 뭘 해요? 작가 생활을 할 때는 자기의 이때까지 쌓아온 기술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신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그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림 밖에 또 조형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이제는 매체가 딱 뭐 그림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도 활용하고 조형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매체를 이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백남준 선생,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멋진 작가로 아직도 인정받는 백남준 선생은 뭐예요? 사실 음악가였어요. 음악가였고 그분이 작품들은 뭐예요?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앞으로 이 TV 미디어가 우리의 정신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는 집집마다 뭐 흑색 TV도 별로 없을 때고 좀 발전된 나라에는 좀 있었고 관식 뭐 이런 거 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부처가 TV 앞에서 연마하는 뭐 그런 작품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술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논리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술 전공자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미술 전공자들도 가끔 세월이 지나고 배우질 않고 새기질 않으니까 이런 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지식이라는 건요, 세대를 건너면서 계속 학습하고 공부해서 이게 내 새기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1700년도 사람들이나 1500년도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도 사람들이나 그때보다 지금 저절로 똑똑해지고 저절로 뭔가 이렇게 발전돼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 우리가 정보를 이제 머리에 있는 기억을 무엇을 하나 기억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되새겨서 새겨야 이 기억에 깊이 뚜렷하게 새겨지잖아요. 한번 심의하게 탁 새겨졌던 게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없어져요. 국어나 정보나 꼭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없어진다. 근데 배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배워야 한다라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되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건 필요 없어라고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이 환경을 누가 만드냐라고 보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100년 전에 보면은 엄청 미개했단 말이에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미개했다. 지금은 곳곳에 막 인프라가 아파트 들어서고 훌륭한 그 기업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오래된 기술 강국, 발전된 선진국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술을 보면서 화가가 그냥 산을 그렸는데 또 사람을 그렸는데 보여지는 막 저 사람의 인상은 막 슬프다야. 저 사람의 인생은 막 삶에 뭐가 녹아 들어온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그림. 그거는 1600년도, 1700년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보여지는 곳에서 자기가 이 표상을 가지는 거. 이거는 그때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멋있다. 잘 그렸다. 라고 하는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예. 수준, 이 생활 인프라 환경은 엄청 높은데, 물적으로. 정신적으로는 1600년도, 1700년도에 고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술을 왜 배워야 되냐?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 미술에서 많은 철학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시각적인 어떤 인식, 그 종류들이 파생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1900년도에 벌써 레디메이드 작품, 어부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미술판 보면 어때요? 미술에 대한 인식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45년도 해방되고, 그다가 이제 러시아 놈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해서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제 분단으로 갈라졌고, 또 전쟁을 했고, 지금도 이제 중국, 미국의 이제 패권 전쟁에 이제 친중, 친미 이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어떤 정말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인문학적 지성의 발전을 한 번도 이제 사회가 강구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역사가 짧아요. 건국 역사가. 둘째로 뭐가 있냐면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나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전체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을 좀 포괄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과 배우지 못해서 내 안의 삶, 주변의 삶, 여기에만 볼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인간은 다 각계각중의 천태만상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 표를 한 표씩 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당 이 한 표라는 어떤 선거제, 직선제 이런 게 이제 8.7체제 구축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문제면 우회에, 모든 나라는 우회에 거룩의 장치가 있죠. 상원과 하원, 또 군주제 국가는 나라는 없어지면 안 돼라고 해서 또 왕을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자꾸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우회에 상원과 하원이 없어요. 공산당 국가들은 뭐가 있어요? 공산당원만 정치에 관여를 해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일반 사람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또 뭐 있어요? 상원 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또 따로 있어요, 밖에. 그래서 거룩의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거룩의 장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수표를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본다고는 사람이 사회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됐을까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윗자리에 있죠. 자기 삶에서 가난에 힘들어서 막 거기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은 많이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양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정치에 이제 선택된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밑에 하향 기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속아. 이 배운 놈들한테 못 배운 사람들은 쉽게 속기 때문에 자꾸 이용을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8.7체제가 만든 이후에 무슨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산업 인프라가 발전했는데 인문 지성적으로는 왜 이렇게 미개한 국가가 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정치하는 놈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빨리 쉽게 손쉽게 짚고 또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돼서 1700년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1700년도, 1800년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요? 예, 인사동 가면 다 구리물인데 보면 보이지 않는 10년에 예, 막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가 동시에 자기의 이 사고로 표상에 깊이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갖다가 와 저거는 뭐 발로도 구리 같다야 뭐 이러고 있고 그냥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연필질하고 막 하고 해서 하면 누구나 다 테크닉으로 쌓이는데 예, 그 그림을 보고 있지 와 잘 그렸다 멋진 그림이다 이러고 있고 이게 이제 이 지적 수준이 예, 이 인문학적 지적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걸 하루아침에 누구나 다 관심 가지진 않지만 가장 초보적인 상식이고요. 가장 초보적인 미술의 어떤 이 개념적 이 순서인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하자면 뭐 대학을 4년 동안 나오는 놈들도 계속 그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좀 우리 배우고 예, 저절로 현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지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배우고 물어보고 배우면 모른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모른다 라는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배우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 지금처럼 정말 세상 보기엔 너무 망신스러운 이런 나라 이런 정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